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5주차 보강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말고사 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기장을 통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자,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Y클래스에 올리는 와인 글라스하고 와인병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과제는 안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휴강주가 7, 8주였습니다. 휴강주. 그때 정상적으로 각 3편씩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주 마지막 보강주의 수업은 다 끝났고요. 7, 8주 영상을 다 대체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과제 냈기 때문에 과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15주 그 와인 병과 글라스에 대한 자료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과제 안 낸 분이 있으면 내시면 되고요. 시험은 꼭 보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는 넉넉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은 기존에 마무리 못한 그 샤또 라뚜루에 관계되는 것들을 제가 마무리하고 특강이죠. 끝났지만 제가 특강 차원에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마무리를 하고 시험 때 보는 걸 하고요. 시험 문제는 3문제 서술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지 시험지를 뒷장까지 써도 됩니다. 서술형이라 하면 아시죠? 그래서 단답이나 논술형이 아닌 중간 형태 한 문항을 가지고 그래도 넉넉히 서술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문제는 제가 칠판에 써드리고 답안지 나눠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범위는 청포도, 적포도, 포도의 종류 좀 알아놓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와인의 제조 과정, 레드, 화이트, 샴페인, 스파클링. 그다음에 각 국의 유명한 와이너리가 있죠. 그다음에 와인의 종류. 예를 들면 프랑스 보르도의 메독의 오데 샤또 와인, 또 우한 지역 포메롤 생떼물력의 유명한 와인들. 그 다음에 부르고니로 올라가면 부르고니 꼬뚜두르의 꼬뚜두뉴 꼬뚜두본의 유명한 와인들.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베네토, 토스카나 지역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기본적인 아주 지역들 등급. 그 다음에 독일에는 또 등급 및 기본적인 당도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굵직굵직한 거를 좀 잘 정리해 주셔서 3문제 되겠습니다.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직접 시음한 1953년산 샤또 라뚜루를 상대로 제가 직접 제 논문을 소개했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설계 및 분석 여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샤또 라뚜루 1953년산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세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올드 와인은 보르도 오디샤또 중 하나인 라뚜루로 선정을 제가 했고요. 라뚜루는 가장 남성적인 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르도에서. 여성적인 와인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샤또 마고. 가장 무겁다. 뭐 담배과 같은 씨가 이렇게 알려져 있죠. 라뚜루가. 본 연구에서는 빈티지가 1953년산으로 제가 논문 썼던 그 당시죠.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으로 2020년 기준으로 따지면 67년 전 와인이죠. 굉장히 오래된 와인이고요. 조사위원은 이제 저하고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했고요. 제가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이런 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형식대로 제가 쓴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세계 38개국 FICB 한국 총사령관으로 있고요. 또 한 번의 전문가와 함께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핀란드 제가 기사 자료를 받으러 갔던 핀란드에 유명한 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걸 객관적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올드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드와인의 시음 경험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20년 이상이고 300병 이상의 올드와인을 제가 시음했기 때문에 연구 자격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연구 기간은 그 당시죠. 2018년이었습니다. 7월 2일부터 7일 약 5일간 디켄팅과 시음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분석 결과를 와인 테스팅 노트 마지막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 사진으로 복원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샤또 라뚜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1등급, 1등 프레미에 그랑크루 클래스입니다. 프레미에 그랑크루 클래스. 참고적으로 그 밑에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랑크루. 그 밑에는요? 그렇죠. 꾸루 부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등급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직 뭐 시험 문제는 안 냈지만 시험이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오디 샤또는 여러 번 얘기했죠. 두 번째는 라피드 로칠드, 샤또 마고, 라뚜르, 오브리옹, 샤또 무통 로칠드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와인들이죠. 자, 본 연구의 대상인 그 라뚜르입니다. 라뚜르는 15세기에 영국인이 세운 요새 그 밑에 보이시죠? 철탑 보이시죠?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여기서 생산이 되었고 모베르탑 또는 라뚜르 생 모베르에서 유래되었다. 탑 사진이죠. 여기서 라뚜르에서 투르는 탑이라는 의미입니다. 투르, 탑. 그래서 라벨에도 그려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특히 1982년산 여러 가지 빈티지 중에서 1982년산 라뚜르를 예전에 삼성 그룹에서 이렇게 또 어떤 행사 때나 이럴 때 드시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2007년 신라 호텔에서 열린 어떤 전체적인 기어링들에서도 제공이 됐기 때문에 유명세를 탔죠.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 아시죠? 이 평양 방문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갔는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가 김정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 함께 마신 와인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들이 만났을 때 마시는 와인은 유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상급 와인으로 애용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와인이 중요성을 갖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라벨 꼭 기억해 두세요. 라뚜르입니다. 라뚜르. 자, 라뚜르는 그 남성적인 와인으로 C가 담배죠. 등의 무거운 향과 맛을 내는 이미지의 상징이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나 또 제 생각은 틀리죠. 왜냐하면 원래 이랬는데 영한 와인은 이렇다. 그러나 올드 와인은 충분히 디켄팅이 됐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맛이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샤또 마고와 같다. 왜냐면 여성적인 와인은 샤또 마고라고 하는데 라뚜르도 올드 와인을 오래 열었다 먹으면 마고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953년산 라뚜르를 분석하였고 테스팅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벨벳, 부드럽다는 뜻이죠. 같은 최고의 맛으로 분석되었다. 부케, 2차적인 복합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복합적인 신비한 블랙베리, 과일이죠. 이런 향신료, 약간 스파이시한 것과 송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매력적인 맛을 내는 송로, 버섯 향과 어우러진 어떤 깊은 풍미가 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왜냐면 오픈을 해서 디켄팅 하기 전에 그 와인이 어떤지 일단 육안으로 봐서 감정이 통과돼야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 전에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 살 수 있는 거죠.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드 와인은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먹지 못한다. 그럼 오픈하면 안 되죠. 사전 단계입니다. 얼리지라는 건 여러분들 와인 그 안에 그 콜크부터 와인 실제로 그 내용물 사이에 비어 있죠. 빈 공간. 그 빈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와인이 좀 날아갑니다. 콜크가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 공간의 간격이 넓어지죠. 왜? 날아가잖아요. 콜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오래 지나면 와인은 날아가. 그러나 그 얼리지 간격이 적당한 기준이라면 그것은
좋은 거다. 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드 와인은 날아가기 때문에 간격이 커져서 와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괜찮다. 그 감정 기준을 제가 정한 겁니다. 원래는 프랑스 우아즈라는 데서 비롯된 건데요. 콜크막의 바로 밑에 빈 공간을 지칭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날아간 누손량이죠. 건강한 와인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말에 발행한 어떤 경매라든가 이런 카탈로그에 보면, 왜냐면 이제 이 얼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전 분석을 보면 분석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언급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선행연구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한 언급된 거를 비교해 보면서 저의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여기서 정의를 했는데 뭐라고 그들이 했냐면, 그때 와인이 가득 찬 높이를 병 어깨 위에서 1.5cm, 보통 올드의 와인을 자기는 판단한 거죠. 이들은 이렇게 올드를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병 어깨 상단 밑에 2.5cm 20년 정도, 그다음 병 어깨 중간 3.0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당시의 기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둬도 조금 더 와인이 날아가도 문제가 없다.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주장입니다. 자, 또 라뚜르 실질적인 코일을 보고 있습니다. 코일 탑이 그려져 있고요. 뉘었을 때 보면 이렇게 와인이 좀 많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 것이 정상이냐 안정상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존에 어떤 다른 사람들 입장 플러스 나의 입장,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과돼서 오픈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오픈된 상태를 보여준 아주 올드 와인의 그 낡은 듯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본 연구자는 그동안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그 이전에 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브로드밴트의 정의, 아까 말씀드린 것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유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그래서 오히려 0.5cm 정도 더 간격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좀 와인은 날아가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티지가 20에서 25년 이상, 그러니까 더 오래될수록 간격이 더 넓어도 용납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올드 와인을 보관할 때는 리코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보관하는 데도 있지만 콜크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꾸면 거기다가 솔직히 써줍니다. 그래서 리콜킹이랍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됐을 때 리콜킹 했으면 거기에 써주는 거예요. 써줄 때 그냥 산소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다 빼줘, 부패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더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와인 맛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라벨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선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색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으면 되고요. 또한 빈티지가 80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150년 이상도 먹어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되었다, 80년 이상 이렇게 된 와인의 경우 얼리지 간격을 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뭐 3cm 갖고 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80년 이상 오래된 것은 4cm, 5cm 이렇게 6cm까지 벌어줘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오케이, 이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르도와 부르고뉴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보르도와 부르고뉴는 틀리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역이 틀리면 또 별도로 우리가 판단해서 오케이를 주자, 이런 얘기죠. 자, 와인병 사이즈에 있어서도 매그넘은 이제 우리가 750ml 기준으로 했을 2배. 아주 큰 거 아시죠? 이렇게 그 자동차 그랑프리 1등하면 막 터트리는 샴페인 같은 거 할 때 1.5리터 정도 되는 750ml 2배, 1.5리터, 1.5리터 매그넘. 그 2배는 또 뭐야? 여호와. 여호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그런 왕들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일 경우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과 효소의 용존 적용은 틀리잖아요. 병 크기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니까 별도의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라뚜르 1953의 오픈 전 감정 상태와 그 이후 호일, 비닐 일부 제거해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오케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올드 와인의 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픈하기 전에 얼리지 간격에 대한 기준들입니다. 자,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자, 내가 그 와이클래스에 올려놨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 끝났습니다. 감정 기준도 보여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실제 열어야 되잖아요. 오픈으로 들어갑니다. 와인 오픈 전 1개월 정도 세워 안정화 작업. 왜? 찌꺼기를 모아야 되니까요. 와인병을 세워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셀러에서 보관 중인 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조건을 실시하였고, 왜? 오픈도 똑같은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신변물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죠. 60년 이상 된 와인이니까. 먼저 호일을 밑에서부터 제거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와인 스크루를 갖고 칼이 있잖아요. 호일을 벗기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밑에서부터 쉽게 쭉 이렇게 일자리에서 호일을 벗겨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일을 벗겨냈을 때 위에 약간의 곰팡이 있어도 노 프로블럼이고요. 호일을 그 콜크를 뺐을 때 와인하고 접촉한 밑에에 곰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호일을 열었을 때 콜크 위에 곰팡이 있다. 문제가 안 됩니다. 흰색 기둥의 곰팡이. 그러나 콜크를 뺐을 때 와인하고 접촉한 부분에 그 곰팡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감정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상에 따라 우리가 부시온에가 낫다 안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드 와인은 참고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와인 스크류로 오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올드 와인을 못 먹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열질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해서 콜크가 부서지면 상하면 그냥 버리지 마세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름지 있지 않습니까? 거름지. 그런데 걸러서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돼서 찌꺼기가 남았다 그러면 거름지에 걸러서 너무 어려우니까 걸러서 최종 커피처럼 걸러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 블레이드 이렇게 두 날이 들어갑니다. 각도가 틀리고 길이가 틀린 날을 넣어서 스크루하고 꽂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뽑아냅니다. 그래서 투 블레이드 스크루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자, 사진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스크루를 가운데 넣은 다음에 투블레이드를 넣어서 압력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다르시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뽑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제가 오픈 결과 일단 아까 감정 오케이, 그 다음에 오픈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션애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뽑아냈을 때 유관, 그 다음에 코, 분리 다 이런 작업을 철저히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클린, 무버블, 클린인데 완성된 이제 최고의 급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디켄터에 옮겨 따랐습니다. 디켄터 옮겨 따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기간 산정식에 따라서 며칠 동안 변하는 데 따라서 아로마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이 이제 이 논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의 오픈 후에 올드 와인의 디켄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본 논문의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디켄팅 기간, 며칠 동안의 아로마의 변화. 그 다음에 복합적 향이 시작이 됐을 때 실제 시험을 통해서 노트를 7단계를 쓰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썼고요. 자, 디켄팅을 할 때에 대한 조건 여러 가지를 했다. 온도 같은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했고 온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켄팅 시간의 산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올드 와인은 이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된다. 디켄팅 산정식을 제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올드 와인의 디켄팅 과정을 핵심으로 분석하였고 제가 20년 이상 올드 와인을 정의하고 그러니까 다른 학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20년 이상 올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왜 산정식을 이렇게 했느냐 이건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종강이고요. 종강이고 제가 특강 형식으로 마무리 해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중간에 보시면 보겠습니까? 자, 당해년도 마이너스 해당 빈티지 나누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에서 40년 기간이면 나누기 24를 하고 40년에서 80년이면 나누기 12를 하고 80년 이상이면 나누기 10을 하라. 예를 들면 자, 금년이 202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부터 따져서 그러니까 2020년에서 마이너스 빈티지 해당 빈티지를 빼니까 만약에 47년이 나왔다. 그러면은 4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값에 나누기 12를 하라. 그래서 만약 5.3이다. 5.31을 디켄팅 하라는 거예요. 7.3이 나왔다. 7.3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디켄팅 기간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보통 뭐 디켄팅 기간이 뭐 한 5일에서 10일 정도를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아로마가 변해야 되잖아요. 변한 다음에 먹기 시작하고 그 먹을 때 적는 것이 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오늘 특강이니까. 여기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표로. 자, 그 다음에 디켄팅의 산정식에 거쳐서 디켄팅에 옮겨놔서 며칠 동안 옮겨간다. 변하는 걸 보통 5단계로 옵니다. 5단계. 이것을 아로마의 5단계라고 그러고요. 최종 변했을 때 부캐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7단계로 마셔보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걸 노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분석 결과 5단계로 아로마가 분석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그러니까 샤또 라뚜루 1953을 산성식에 따라서 5일 이상 열어놓은 동안에 5단계로 이 냄새가 변하는 겁니다. 첫째, 지나치게 강한 나무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 하루 정도 경과되었는데 너무 강한 콜크 냄새가 났다. 지나치다 할 정도다. 결국은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이분들은 이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주장하느냐. 올드 와인을 잘 모르면 버린단 말입니다. 버리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드 와인을 못 먹는 세 가지 이유. 뭐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못 따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겁니다. 디켄팅은 몰라서 이게 뭐야? 그럼 안 먹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하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마시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자, 샤또 라떼르는 참고적으로 포도 종류입니다. 포도 종류. 여러분들 포도 종류 시험에 나갈 수도 있어요. 포도 종류. 까베네 쇼비뇽, 멜롯, 까베네 프랑, 또띠 메르도 이런 게 들어져 있고요. 알코올은 13도입니다. 잘 발효가 된 거죠. 13도. 그래서 처음에는 포도향보다는 묵직한 나무의 깊은 향이 났다. 영한 와인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이상한 단계.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상입니다. 그 정상인 걸 여러분 배우고 있는 거죠. 저한테 지금. 그리고 색깔은 앤틱한 고전적인 진한 고동색인데 고동색 약간 갈변이 되어 있는 약간 보라색 계통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이렇게 갈변이 되어 있는 누런색 계통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깊고 고급스럽다. 두 번째 2단계입니다. 냄새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쇠 냄새로. 사람들이 이걸 또 모르면 또 안 먹죠. 기다려야 됩니다. 쇠 냄새로 변했습니다. 2일 정도 경과되었고 나무 냄새에서 쇠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느낌으로 아직도 아로마가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죠. 자, 올드 와인 디켄팅의 기다림을 보여주는 좋은 단계로 인식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영한 와인의 즉각적인 아로마와 이런 부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영한 와인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쇠 냄새가 왜 납니까? 쇠 냄새가. 그러나 이 단계를 거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포도 냄새에서 과일향으로 변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런 냄새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좀 강한 이런 느낌이었고요. 포도향을 품은 나무의 베이스에 해냄새로 전이를 옮겨가고 있다는 색깔은 큰 변화가 없었다. 2단계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셔야 되나 헷갈리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3단계입니다. 피 냄새입니다. 피 아직도 강합니다. 아직도 강합니다. 지금 보세요. 3일째 지내고 있는데 피 냄새입니다. 이거 마신다는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올드 와인의 5단계로 변해가는 디켄팅 기간 중의 관계입니다. 3일인데도 피냄새가 아직 쇠냄새에서 머물러 있는 어두운 느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간의 피냄새가 나는데 얇은 과일빛을 주는 듯 약간 시작이 됐다 착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드 와인의 디켄팅이 길고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요. 와인이 되어야 내가 아니다. 내가 와인의 입장 받고 생각해 보면 그 오크통 속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어두움, 습함, 고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생명과 같이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향은 인식되나 아직은 그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이루지 못하고 어두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냄새와 새 냄새는 올드 와인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향인데 특히 뽀메를 말씀드렸죠. 복습입니다. 보르도 우한지방 뽀메를 지역의 때로와의 특성이 철의 성분인데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거 아니잖아요. 좌안이지 않습니까? 보르도 좌안에 샤또 라뚜르인데 마치 뽀메롤의 철 성분이 많은 그런 거. 자, 잠시 복습차 퀴즈 날까요? 자, 뽀메롤 유명한 와인들이요. 시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페트루스, 포트빌리지 그렇습니다. 레방질, 르빵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밑에 생테밀룡 어디요? 주발블랑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우전 그렇습니다. 또 파비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피냄새와 같은 향의 단계가 샤또 라뚜르 올드와인 테스팅에 존재한다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샤또 라뚜르는 그냥 뭐 강한 와인이다 그러고 마시기만 했지 이렇게까지 저처럼 단계적으로 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20년 동안 600병 이상을 먹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논문을 쓰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죠. 이제 슬슬 4단계에서 드디어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4일 정도 경과되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발전되었다. 드디어 과일 냄새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과일에서 아로마에서 과일로 변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 자두, 베리 향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아직도 강한 향인데 농축된 과일의 완성이라 표현했을 때 색깔은 큰 변화가 없었다. 자, 마지막 디켄팅 마시기 전이죠. 마시기 전 디켄트 안에서의 마지막 5단계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마셔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제 5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5일째로 접어들었고 오후 3시경에 적당한 시간을 아침이나 밤에 하면 안 되죠. 3시경 했고요. 온도가 가장 적절한 시음전 최종 단계로 꽃향. 제가 이것은 꽃향으로 완전히 변해됐을 때 마셔야겠다는 걸 정한 거죠. 그래서 풍부한 꽃향이 나타났을 때 이제 부케로 들어가고 시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알코올도 13도 유지했으니까 정상적인 술이죠. 그러니까 뭐 오래되었으니까 식초는 물이 되었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런 거 버리셔야 됩니다. 실험했지 않습니까?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과일향 이후 부케에서 젖은 낙엽, 가죽, 흙, 이끼 등의 복합미가 느껴지는데 올드 와인에서는 이와 다르게 향기로운 꽃밭에 앉아있는 것 같은 부케의 절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드디어 마실 때가 된 겁니다. 꽃향기 외에 복합면에서 시음 후 맛평가의 스타일과 타입 단계에서 알 수 있는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디켄팅에서 아로마의 5단계를 느낄 수 있었다. 자, 일단 테스팅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인 와인을 마시는 겁니다. 테스팅. 자, 기본적으로 디켄팅이 끝났으면 실질적으로 마시는데 올드 와인이니까 7단계로 늘렸습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 테스팅 단계는 5단계입니다. 5단계. 기본적으로 5단계죠. 그래서 보고 스왈링하고 냄새 맡고 한 모금하고 음미하는 거. 보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테스팅 단계는 마시는 거잖아요. 먹는 건 5단계. 거기다가 저는 구체적인 specific expression 하고 그다음에 마리아주 음식 2단계를 합쳐서 7단계로 했습니다. 7단계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드 와인 색깔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한 와인에서는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디켄트에서 와인잔을 옮겼을 때 굉장히 깊고 갈변돼 있고 고급스러운 정제된 저런 색깔을 알 수 있죠. 저런 색깔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엔 존재하지 않는 색깔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맛을 가지고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영한 와인들의 평가는 어떻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영한 와인이죠. 올드가 아니라 영한 와인. 그러니까 샤또 라뚜로의 영한 와인들은 대개 블랙커런트, 자두 등의 복합적인 베리, 젖은 낙엽, 가죽, 흙, 이끼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또 그 맛은 체리, 검은베리, 삼나무, 강한 탄닌 이런 것들, 풀바디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이 와인의 평가 그래서 우리는 시음, 테스팅, 노트, 즉 스타일과 타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색을 보는 C, 색을 보는 단계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디켄팅의 아로마 부캐에서 언급했듯이 앤틱한 고동색이다. 그러니까 색깔 자체가 굉장히 앤틱한 고동색이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아까 디켄터의 색깔. 그러니까 원래 와인에 대한 색깔, 디켄트에 대한 색깔, 오일드의 색깔, 잔의 색깔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보는 게 아니죠. 결과적인 색깔도 있지만 거기 하얀 종이를 꺼내서 맞춰보고 또 눈물 이렇게 워터링, 눈물에 대한 균일성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왈링 이렇게 잔에서 한번 흔드는 것인데 이미 이것은 디켄팅 때 필요한 그 스왈링을 겪었어요. 긴 시간 동안에서 한 번 더 최종 흔들어 준다는 의미로 최대한 면적화를 시켜서 우리가 공주와의 접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냄새만 굉장히 중요하죠. 완전히 변해된 부캐에서 최종 복합적인 2차 맛을 느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소위 킁킁 거리면서 이렇게 여러 번 맡아내는 방식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들에 대한 테스팅 기본을 정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어떤 그 복합적인 이런 능력들이 복합적인 그 냄새들을 우리가 있고 이걸 맡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막 한 모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먹는 것이 시작이죠. 그 오랜 세월 기다렸던 와인을 실질적으로 한 모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단계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 방법들 여러 가지 혀에 맛이 있기 때문에 한 모금을 마셔서 넘어갔다가 다시 여운 피니쉬를 통해서 느껴지는 긴 내용들 이런 것들 왜 그런 맛을 느끼느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다섯째 음미 마셨으니까 최종 평가해야 되잖아요. 어떤 맛이다. 보통 냄새와 맛은 균일하지 않지만 좋은 와인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팅 노트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인 정리입니다. 자,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본 연구에서 샤도라또 1953의 당도는 어땠다? 드라이하였다. 드라이하였다. 결국 테스팅 노트에 들어가는 결론입니다. 결론, 당도는 드라이. 영한 와인의 스위트와 드라이 구분은 조금 다른 드라이하지만 색다른 깔끔한. 근데 바디감은 풀 바디했다. 입안의 밀도감이 꽉 찬 느낌이었으며 그렇다고 단순히 무거운 것도 아닌 어떤 그러한 것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와인에서 볼 수 있는 조직만 무게감과 같은 어떤 총체적인 느낌이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탄닌은 어땠나? 탄닌은 떫은 맛이 아직 살아있어요. 오래됐지만 그 다음에 산미도 살아있어요. 입을 이렇게 쪼이는 듯한 아주 참 놀랍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 써 있습니다. 좀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는 걸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 걸 하시고요. 자, 결국은 여섯 번째는 일반적인 5단계가 아니라 하나 구체적인 스페시픽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번째를 왜 넣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요. 구체성은 본 연구에서 도입된 단계로 올드와인에서 깊은 맛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제가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음식과학이 좋아져. 재밌게 저는 이 논문들을 쓰면서 한국 음식하고 톡톡하게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과 했느냐? 잡채했습니다. 잡채. 그럼 잡채 좋아하세요? 잡채를 했습니다. 잡채를 왜 했으며 어떻게 했느냐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보통 이 연구를 왜 했으며 분석 결과는 어땠고 어떤 시사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표로. 그래서 표를 보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올드 와인을 감정해서 안정화시켜서 오픈해서 기간 산정 시기에서 아로마가 변하면 최종 다시 7단계로 시음을 거치는 아주 독특한 방법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최종 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와인이고 지역은 어디냐? 샤또 라뚜르 1953 프랑스 뽀이약 지역이죠. 그 다음에 포도의 종류는 까베네 쇼비뇽, 멜롯, 까베네 프랑, 뿌티베르도 13도 알코올. 그 다음에 언제 연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장소는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논문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푸드는 뭐만 재밌죠? 잡채입니다. 잡채. 보통 고기는 레드, 화이트는 회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연구하고 분석한 경험에 의해서 제가 그동안에 한 학기 동안 강의 드린 내용을 한번 잘 되뇌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 의견을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얼리지 약하고 간격들에 대해서 올드 와인은 좀 여유를 둬야 된다라는 것도 감정평가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에 대한 상태들 어떻게 오픈을 했느냐, 스크류도 좀 다른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 작업도 오래 세워놨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왜 5.4일을 하게 되는 산정식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로마의 5단계가 있었고 마지막 좋은 꽃 향이 났을 때 7단계로 가서 실제로 마셔보고 노트를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크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오래된 포도 냄새, 담배 냄새, 그다음에 낙엽, 가죽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인 본 디켄트에 옮겨놨을 때 아로마는 뭐였느냐? 강한 나무, strong smell of wood, 그 다음에 강한 철, heavy smell of iron, 그 다음에 피, feeling of smell of blood, 그 다음에 변하게 됩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로 기적이죠. 아주 신비로운 얘기죠. 변합니다. change to fruit smell 드디어. 그 다음에 마실 수 있는 단계 굉장히 풍부한 rich 여기서는 굉장히 풍부한 뜻입니다. rich smell of flowers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노즈 테스팅 7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 앤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눈으로 관찰했을 때는 어땠느냐. 색깔과 그 다음에 눈물을 통한 그 밀도, 그 다음에 수알, 그 다음에 한 냄새를 맡는 거죠. 부케에 대한 최종 확인이죠. 그 다음에 씹, 처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이버, 이것이 이제 드라이하냐, 당도가 어떠냐, 밀도가 어떠냐, 탄닌이 산도가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컨텐츠죠. 그 다음에 expression, 풍부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무슨 음식 갖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그 논문에 대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올드 와인이 숙성의 과정에서 스스로 부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명 보존적인 보호막을 열게 하여 그 속에 감추어진 참되고 숙성된 신비로운 포도주 원래의 맛과 아로마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드를 먹은 건 바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고 힘내야 됩니다. 이러한 혁명적 지식에 의해 올드 와인의 진정으로 음미하게 되는 길은 디켄팅의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Secret of the Decanting이라고 했잖아요. 아시겠죠? 자, 논문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여러분 아쉽지만 한 학기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건강하시고 시험 때일 때 만나는 걸 해야겠네요. 그래요. 자, 시험 때 만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학기 수고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